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업법 6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 드렸던 바와 같이 68강부터는 헌법 조문을 한번 기억을 해 볼 거예요. 헌법 조문. 야, 법이다 그러면 정말 어렵게 느껴지죠? 야, 법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께 훈련시켜 드렸던 세계사 백장면 기억하는 그 스킬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이 헌법 조문도 굉장히 나름대로 쉽게 암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전부 다 뭐 학습 기술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학습 기술을 익혀가지고 기존보다 몇 배 더 뛰어난 빠르게 기억하고 오래 간직하는 그런 능력 갖추시면 되는 거죠, 뭐. 그죠?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훈련 부지런히 열심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헌법 조문 어떻게 기억할까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거 여러분들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왜냐? 제가 여러분들 공부하는 옆에 따라다니면서 이건 이 기술을 쓰세요, 저건 저렇게 해보세요 라고 가르쳐 드릴 수는 없죠. 공부의 분야가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될 것은 뭐다? 정보를 그 정보에 해당하는 패턴별로 분류를 해서 그 정보의 패턴에 가장 적절한 기억법 기술을 사용하면 되더라, 이겁니다. 패턴 익히기예요, 지금 훈련들은. 그래서 한번 봅시다. 헌법 조문 같은 경우에 법조문이죠. 법조문은 제1조가 있으면 제1조 밑에 쭉 나열되는 항이 있죠. 동그라미로 표시되는 항 다음에 또 목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가장 적절하게 잘 익힐 수 있는 학습 기술의 사용을 할 수 있게 될까?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 정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기존에 기억법을 강의하던 분들은 헌법 조문 같은 경우에 즉석장을 이용해서 암기를 시키곤 했어요.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정보의 패턴별로 가장 적절한 학습 기술이 뭘까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발견하게 된 건데요. 헌법조문, 다른 법조문도 마찬가지고요. 법조문을 암기를 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나 우리가 머릿속에 저장하고 있는 기억의 저장 창고, 즉 장조화를 이용을 해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즉석장 만드는 것보다 몇 배로 효율적으로 법조문을 암기를 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1조 1항. 야, 그게 정말 궁금하다, 그죠? 어떻게 했을까? 장 1번에다 넣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고요. 자, 이렇게 했어요. 1조 1항은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11번이 되죠. 그래서 11번 자리에다가 넣을 거예요. 10번은 뭐죠? 10회장 일기예보죠. 11번은요, 여러분들 지금 모니터에 보고 계신 거 우산이죠. 저 우산에다가 1조 1항을 넣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고시 준비를 위해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요. 이런 식으로 법조문 암기에 활용을 해봐 주세요. 그럼 또 어떤 분들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 육법이 있는데 육법을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헷갈리잖아요. 처음에는 헷갈려요. 처음에는 분명히 헷갈리는데 여러분들이 이 장조화를 자꾸 활용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뇌가 알아서 어떻게 해준다? 정보를 구조화시키고 조직화시켜 가지고 저절로 알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나중에는 안 헷갈려. 헷갈리고 싶어도 안 헷갈려져.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관건은 뭐다? 여러분들이 부단한 훈련을 통해서 두뇌가 이 장조화 기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갖추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아셨죠?
자, 좋습니다. 이런 기법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우리가 언제 했더라? 11번에 기억하고 12번에 기억하고 그렇게 한 적 있죠? 기억나세요? 대답해 보세요. 언제 이런 기법을 썼습니까? 5초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야, 대답하신 분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원소 주기율표를 외울 때 우리가 1쪽 1주기 원소를 저기 11번에 외웠죠? 수소 풍선 달려있다고 그렇게 외웠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그 방법하고 똑같아요. 1조 1항 11번 저기다 외우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지난 시간까지 누누이 강조드린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점이 있죠. 뭐죠? 어떻게 장조화를 할 것인가? 어떻게?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한 게 뭐죠? 지난 시간까지 세계에서 100장면을 하면서 그렇게 강조했던 거. 문장 기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앞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죠. 문장을 처음부터 넣으려고 하면 안 들어가요. 두뇌가 안 좋아해. 그래서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를 뽑아서 일단 장조화를 해줘서 뼈대를 만드는 거죠. 세계사의 백장면할 때 그렇게 외웠지 않습니까?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불의 발견 이런 거 할 때 그대로 했죠. 누누이 강조드린 거니까 그 기법 그대로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쭉 밑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 나왔습니다.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돼 있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자, 그러면 1조 1항 우산에다가 처음부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걸 문장을 다 넣는다. 자, 과연 IQ가 그 맹사 정도가 되시는 분들이면 쉽게 될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렵다는 거죠. 일반인들은. 가장 적절하게 하는 게 뭐죠? 핵심 단어 뽑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헌법조문을 각 항에 핵심 단어를 뽑아가지고 추려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 제1조 1항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다? 국호, 나라의 이름과 국가의 형태에 관한 이야기더라. 이렇게 뽑아집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제일 처음에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된다? 물론 우산, 그림 보면서 할까요? 우산 자리에다가 이 1번 우산 자리에다가 국호와 국가 형태 바로 이렇게 처음부터 저장이 되면 좋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어렵더라.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순서를 어떻게 밟아가야 된다? 일단 자기가 넣을 수 있는 이미지들을 저기에 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대충 일단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구도를 잡는 그런 형식이죠. 그런 거하고 똑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구도를 한번 살짝 밑그림을 그리듯이 저기에다가 이미지를 하나하나씩 넣어주는 겁니다. 그 이미지가 뼈대가 되어져요. 거기다가 나중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하는 살을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작업을 우선 할게요. 우선. 자, 보세요. 자,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호와 국가 형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1번 저 우산을 봤을 때 국호가 먼저 떠올라져야 돼요. 첫 단어. 첫 단어 떠올리기. 국호. 뭐가 떠오르세요? 이미지를 만들어 보세요. 국호. 저 우산 위에서 호랑이가 국을 먹고 있어. 되셨습니까? 그럼 국호가 되죠. 국 먹는 호랑이. 됐나요? 좋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1번은 국 먹는 호랑이 떠올리세요. 2번 넘어갑니다. 2번. 자, 1조 2항입니다.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 있고요. 요약을 하자면 1조 2항은 국민 주권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국민 주권주의. 그럼 국민 주권주의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2번에 저장이 돼야 됩니다. 국민 주권주의. 뭘 만들 수 있을까요? 국민 주권. 국민들이 저 비원 옆에 모여가지고 전부 다 술을 권해요. 술을 권합니다. 술주. 술을 권한다. 이미지 떠오르셨습니까? 국민주권. 따라해보세요. 국민주권. 좋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하면 1조가 끝나게 됩니다. 1조. 그럼 2조는 어떻게 해요? 2조 1항 어떻게 할까요? 21번에 넣는 겁니다. 21번에. 자, 보실래요? 자, 20회장입니다. 21번. 저 담장이죠. 담장. 담입니다. 저기다가 2조 1항을 넣을 거예요. 헌법조문 2조 1항은 뭔지 봅시다. 자,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이래서 2조 1항은 국적은 법률로 정하는 국적 법률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적 법률주의. 자, 이게 여기에 대한 이미지 한번 만들어 볼까요? 국적 법률주의. 자, 저 담벼락에 국적이 먼저 나와야 되죠. 적입니다. 적색이에요. 국을 담벼락에 쏟았어요. 담장에. 무슨 색? 시뻘건 매운탕이야. 국적입니다. 붉은색 국, 국적. 저장되셨나요? 일단 여러분들 욕심내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미지를 저장을 해보세요. 아셨죠? 여러분들은 뭐가 떠올려야 된다? 2조 1항 하면 붉은색 매운탕 국물. 아셨죠? 그래서 입으로는 뭐 한 단어만. 국적. 오케이? 국적 법률주의입니다. 자, 되셨죠? 2조 2항의 내용 보겠습니다. 2조 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외 국민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죠. 헌법입니다. 재외 국민이라면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들은 국가가 정하는 법률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된다. 보호를 해줘야 되는 의무를 국가는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재외 국민을 두고 이미지를 만들어서 저 2번 자리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뭐라면 좋을까요? 빗자루 주위에. 외국에 나가 있는 제1교포들, 재미교포들이 저 빗자루 주위에 모여 있어요. 와글와글 모여 있습니다. 재외 국민에 대한 이미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미지 하나하나 잘 처리해 주시고요.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제가 제시해드리는 이미지에만 충실하세요. 아셨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조가 되겠습니다. 3조는 하나밖에 없어요. 볼까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토에 대한 헌법 조항이죠. 3조 1항은 영토에 대한 헌법 조항입니다. 영토 조항입니다. 그래서 31번 자리 창문에다가 저장을 할 거예요. 창문에 한반도 지도를 떠올려 주세요. 한반도는 우리나라의 영토죠. 자, 이 영토에 대한 조항이 3조 1항입니다. 굉장히 쉽죠. 3조 1항은.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여기 헌법 조항이 참 재밌는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래요. 한반도. 한반도면 다 포함되잖아요. 북한도 한반도에 속하는데. 그러면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일까요? 자, 우리 헌법 조문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니죠. 실제적으로는 38선 남쪽이 우리 그 휴전선 남쪽이 우리 땅이고요. 휴전선 북쪽은 북한 땅이죠. 그죠? 언젠가는 통일이 되겠지만, 그죠?
자, 넘어가 봅시다. 자, 헌법조문 제4조로 넘어왔습니다. 4조. 지금 그 4조도 하나밖에 없어요. 볼까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뭐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대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요거 나중에 따로 좀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제4조는 평화적 통일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41번. 지붕이죠, 지붕. 무기고입니다. 무기고 지붕 위에 평화 통일, 남한하고 북한하고 통일을 했어요. 통일을 해서 사람들이 막 이산가족들이 모여서 얼싸안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평화 통일이 됐습니다. 아셨죠? 그 장면 떠올려 주세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조 볼까요? 5조. 자, 5조는 무슨 무엇에 관한 법조문일까요? 봅시다. 5조 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요지를 어떻게 뽑았다? 국제평화 유지와 침략 전쟁의 부인. 이렇게 됩니다. 다시 국제평화 유지와 침략 전쟁의 부인. 길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일단 처리해야 될 것은 뭐다? 앞에 나와 있는 저 단어. 국제평화 유지입니다. 국제평화하면 떠오르는 거. 유엔군 떠오르시죠? 유엔군. 유엔군이 유엔 마크가 그려져 있는 군복을 입고 여기 고래등 위에 있습니다. 유엔군이 보여요. 국제평화 유지까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유엔군들이 우유를 마십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한다? 국제평화 유지. 되셨죠? 그 뒤에 뭐 침략 전쟁의 부인 이것도 나오는데 나중에 다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조는 2항까지가 있죠. 2항 보겠습니다. 2항. 우리 국군에 대한 이야기죠. 국군은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에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을 하며 국군의 사명이래요. 두 가지 뭐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에 신성한 의무. 그죠?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국군의 사명이죠. 국군의 사명을 처리해야 됩니다. 미역 뒤에 국군이 있어요. 몇 명? 4명. 국군의 사명입니다.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장교 훈련하는 거하고 별반 다른 거 없죠? 그죠? 내용이, 그 대상이 헌법 조문이다. 그래서 그렇지. 그죠? 자, 60회 장, 6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조 1항은 조약과 국제법규의 효력에 관한 내용이네요. 국가 간의 조약, 국제법규의 효력은 어떤지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국내법하고 같은 지위를 가진답니다. 그저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제6조 1항 조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어떤 이미지를 가져올까? 저 비행기 있죠? 저기 저장해야 되잖아요. 저 비행기에
조약돌 던져. 그죠? 됐죠? 그러면 조약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조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자, 6조 2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조 2항. 6조 2항은 외국인에 관한 지위에 관한 내용이네요. 읽어볼게요.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어떻게 보장된다고요?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에 관한 조문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조항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 그 집안에 외국인들이 모여 있어요. 외국인들이 모여가지고 뭐 그 서로 뭐 그 보험 보장을 많이 받았다고 막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모여서 보장받은 걸 자랑합니다. 자, 되셨습니까?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 외국인이 나오면 되는 거죠, 우리는. 자, 넘어가겠습니다. 7조입니다. 70회 장에 처리를 할 거예요. 7조 1항입니다. 누구에 관한 내용? 공무원에 관한 조항이네요. 볼까요? 공무원은 뭐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봉사래요, 봉사.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야, 공무원 임무가 막중합니다. 그죠? 국민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대요. 멋집니다. 자, 핵심은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나와야 되겠네요. 공무원. 토성에 공무원 하면 우리가 제일 가까운 공무원 어디 있죠? 주민센터에 있죠. 주민센터 떠올려 보세요. 토성 주민센터가 보입니다. 토성 일동 주민센터. 됐죠? 공무원 보입니다. 나중에 국민에 대한 책임까지 처리를 해볼게요. 자, 2항 보겠습니다. 7조 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내용이네요. 읽어볼게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뭐가 보장돼? 공무원의 신분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보장된대. 법률에 의해서. 일단 이렇게 한번 들어두시고요. 우리들은 이미지를 저장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의 신분. 이 외계인이 공무원이야. 외계인 나라에서 자기네 나라에서 공무원의 신분이래요. 이렇게 기억을 해도 되는데 신분하니까 또 신문이 떠오르네. 자, 저 외계인이 오른손에 신문 쥐고 있습니다. 왼손으로는 압수하고 오른손에 신문 쥐고 있어요. 공무원의 신분입니다. 되셨죠? 이기 처리해 주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8조입니다. 8조. 어떤 내용 나오는지 볼까요? 어머나 몇 개야? 4개나 되네. 됐다 많다. 그죠? 자, 한번 봅시다. 정당에 관한 내용들이 8조를 장식하고 있네요. 정당 설립의 자유 및 복수 정당제의 보장. 자, 정당의 설립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또한 복수 정당제, 여러 가지 정당이 존재할 수 있는 복수 정당제는 보장이 된다. 이게 8조 1항의 내용이네요. 정당 설립의 자유, 처리를 해줘야겠죠. 날아가는 비둘기. 자, 비둘기는 자유의 상징입니다. 그죠? 정당 설립의 자유. 정당 이렇게 하면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아는 여러가지 정당이 있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친근하게 느끼는 정당을 하나 집어서 떠올려주세요. 정당 설립의 자유입니다. 왜? 자유? 비둘기 하면 자유의 그 표상이니까. 됐죠? 자, 정당 설립의 자유입니다. 8조 2항. 정당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조항이네요. 볼까요?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정당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 즉 말해서 정당은 국민이 의사결정을 하고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하나의 기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정당 설립의 목적과 조직의 그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정당의 조직과 활동입니다. 한 번에 처리해 볼까요? 정당의 조직과 활동. 자, 2번 정광판에 정당,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정당이 조직배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조직배들이 죄송합니다. 조직배들이 정당을 장악하고요. 그 활동하는 모습을 지금 영상으로 저기 전광판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정당의 조직과 활동입니다. 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8조 3항 보겠습니다. 8조 3항은 정당에 대한 국가 보호와 국가가 정당을 보호해주는 그런 게 법률로 되어 있다는 거죠. 정당 운영 자금의 국고 보조. 정당으로서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국가에서 보조금을 준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네요. 자, 처리를 해볼게요. 정당에 대한 국가 보호, 이것을 먼저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3번 자리 조명기죠. 조명기 저 뒤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정당이 있고요. 그 정당을 국가정보원들이 보호를 해주고 있는 모습 떠올려 보세요. 보디가드들이, 국가정보원들이 그 정당을 보호합니다. 조명기 뒤에서. 되셨죠? 정당에 대한 국가보호입니다. 8조 4항은 굉장히 쉬워요. 정당 해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스타디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경기가 끝마쳤어요. 이제 집으로 가야죠. 해산하고 있습니다. 정당 해산입니다. 내용 볼까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어디다가? 헌법재판소. 누가? 정부가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대요. 소를 제기할 수 있대요.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서 너네 정당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 정당이니까 해산해라 그러면 해산해야 된답니다. 어디서 한다고요? 헌법재판소에서. 누가 제소한다고요? 정부에서. 이 정도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정당 해산 처리가 되셨죠? 야, 8조는 4개나 되네. 무슨 내용인가요? 1번. 정당 설립의 자유 처리를 했고요. 2번. 정당의 조직과 활동 처리를 했고요. 3번. 정당에 대한 정부의 국가의 보호 처리를 했고요. 4번. 정당의 해산 처리를 했고요. 이미 처리되셨죠?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조. 제 구조. 구조의 내용은 전통문화 개성 발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통문화에 대해서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네요. 자, 봅시다. 구조 1항 대머리죠. 우리 구두수선 아저씨의 대머리 저기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통문화 개성 발전을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죠? 전통문화 개성 발전. 전통문화라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하는 뭐 판소리도 있고요. 탈춤도 있고요. 그런 거 떠올리시죠? 저 대머리 위에서 공연하는 거야. 판소리도 공연하고 탈춤도 공연하고. 자, 이 판소리와 탈춤 개성시키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이 표현 너무나 익히 많이 들어오셨죠. 전통문화의 개성발전. 그죠? 자, 국가의 전통문화의 개성발전. 뭘 떠올리신다? 판소리 공연하는 거. 그리고 탈춤 공연하는 거. 되셨죠?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민족 문화를 새롭게 만들고 발전시켜 나간다. 이런 의미가 되지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68강에서 제가 기본적으로 법조문을 어떤 스킬을 가지고 우리가 기억을 해내는 게 가장 좋은가 제시를 해드렸어요. 장은 1번부터 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안 나오잖아. 몇 점 몇 항 하면 뭔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제일 좋은 게 뭐다? 제가 지금 제시해드린 이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헌법조문 130조문 다 암기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민법조문도 다 이런 방식으로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죠? 민법조문이 민법만 끝내면 육법의 50%가 끝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그 헌법조문 정도는 최소한 그 법을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130조의 헌법조문 각 조항까지 다 기억을 해 주시고요. 최소한 헌법 몇 조 몇 항 하면 무슨 내용이다. 그 정도는 술술 나오게 해 주셔야 그 법 공부하시는 분으로서의 기본 소양이 아닐까. 이렇게 이번 시간에 방법을 제시를 해 드렸고요. 그 스타트로서 1조부터 제9조까지 각 조항을 암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 오늘 이 시간에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제시해 드렸던 기본 이미지 창조시켜 드렸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요. 69강에서 계속 심화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8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인사하도록 하죠. 차렷 경례 수고하셨습니다.